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재관입니다. 공지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조국혁신당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네, 김선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차규근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참석하셨고요. 백선희 원내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혜민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장식 원내 수석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춘생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지난 1월 5일 바로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윤석열 내란을 동조 옹호 비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청구 진행을 법무부에 촉구했습니다. 192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윤석열은 파면됐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온 국민이 갈망하던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저강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행태는 그 한도를 넘어섰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인내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출사표를 제출하는 심경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서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진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위헌정당 해산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의 일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등 활동을 문제라고 봤습니다. 특히 관련자 일부 소행이 아니라 당 차원의 옹호와 비호를 받은 활동으로 여겼습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등을 민주적인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통합진보당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했습니다. 당시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도 해산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과 지도부는 내란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옹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극우 단체에 발맞춰 정권 행사를 선동했습니다. 법원 단만 넘지 않았지 윤석열 체포 저지에 진력했습니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바입니다. 내란 행위가 윤석열 등 일부 구성원만이 아니라 당 차원의 옹호와 비호를 받은 활동임이 명백합니다. 내란범과 내란 행위를 고무 찬양하고 부하 수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핵심 중진 의원들은 윤석열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전히 당 핵심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탄핵 반대 사과 요구에 왜 사과해야 하냐고 반대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적인 토론과 표결에 기반해 운영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몰래 공천을 좌지우지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대통령 후보를 바꿔치려고 했습니다. 지도부로 뽑아놓고 마음에 안 들면 흔들어 내쫓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의 탈을 쓴 독재, 극우 정치꾼들의 떴다방일 뿐입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보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삼권 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흔들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해 헌재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체포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만일 국민의힘 골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제2, 제3의 윤석열이 재집권한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제 마음에 안 들면 분을 못 이겨 계엄을 시도할 것입니다. 북측과 무력 충돌도 불사할 것입니다. 12.3보다 정교하게 준비해서 계엄을 실시할 것입니다. 상상만으로 소름 끼칩니다. 정당 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습니다. 불의는 무관심과 채널을 먹이로 살을 찌웁니다. 깨어있는 이들의 예리한 감시와 중단 없는 행동만이 정의와 자유를 지켜줍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이 나섭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본능에 따라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서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국회 국방위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진행된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파행에 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병적 증명서 제출 미비 관련 논란이 청문회 주요 현안들을 제치고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 책임자의 병역 관련 사항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며 기본적인 자료 제출은 후보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후보께서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소하고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는 또 다른 문제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겠습니다. 병적 기록 한 장의 제출 여부를 빌미로 후보자의 국방 전문성과 인사 자격 전체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장관 낙마를 목표로 한 정치몰이로까지 번지고 있는 현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더욱이 안규백 후보는 국가가 정한 병역의 의무를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국민의힘은 애초에 후보자 검증보다는 정쟁의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단지 한 사람의 인사검증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라는 헌정 유린의 내란을 극복하고 64년 만에 대한민국 첫 문민 장관을 통해 다시는 불법 계엄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군의 민주화와 문민 통제로 다시 국민의 군대로 정상화시키는 막중한 역할이 부여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무거운 책임은 없이 병적 기록 한 장을 물고 늘어지며 청문회를 전문성과 역량, 비전 검증이 아니라 낙마몰이, 정쟁과 신상털기의 장으로 전락시켜버린 국민의힘의 행태는 한마디로 국방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군을 사적으로 이용하려 했을 때 그 침묵의 공범이 누구였는지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쟁몰이를 중단하고 청문회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병역은 투명하게, 검증은 근거 있게, 정치는 책임 있게라는 원칙하에 국민 눈높이에서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입니다. 아울러 즉각적인 인사청문회 정상화를 거대 양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셨네. 오, 이거 뭐 바뀌었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국회의원 윤종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변종배 수석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취지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제적 기준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업무 개시 명령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알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도입 당시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이를 역대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화물연대 총파업이 있었지만 업무 개시 명령까지는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달랐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를 실제로 활용했고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행정법원이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할 정도로 현재 업무 개시 명령은 위헌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우리는 위헌적인 업무 개시 명령 제도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이 중요한 메시지를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동조합 및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업무 개시 명령의 당사자였던 화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변종배 수석 부위원장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 변종배입니다. 오늘은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고 국제적 기준에 위배되는 업무 개시 명령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2월 업무 개시 명령 조항에 대한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 제도의 위헌성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화물 노동자에게는 강제 노동 명령입니다. 지난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국토교통부가 18년 이상 발령되지 않던 업무 개시 명령을 전격적으로 발동했습니다. 총 445명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고 이 중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당한 화물 노동자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운전대를 놓은 대가가 화물 종사 자격의 정지와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화물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은 국가가 나서서 파괴하는 꼴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직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법원은 이 명령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운송 업무에 종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며 이는 강제노역 금지 원칙을 고려할 때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2021년 ILO 제29호 협약을 기준하여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업무 개시 명령은 비상재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발령되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화물 종사 자격을 취소,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단순히 화물을 운송하는 기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동은 곧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직업은 우리가 선택한 권리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우리 화물 노동자들의 목에 칼을 겨누고 우리의 삶을 옥죄는 반노동 악법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업무 개시 명령 제도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기본을 지키고 진정한 노동 존중 사회로 나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자고 합니다. 정의로운 법 개정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참석자 소개를 다 못 드려가지고요. 또 추가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대식 사무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이기준 부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준서 부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삼영 부위원장님 함께하십니다. 예, 이어서 업무 개시 명령의 문제점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박정훈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를 하라고 하면은 강제로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화물 운송 자격이 취소 정지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포고령 5호와 같습니다. 이를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하는데 수십 년간 발동하지 않다가 윤석열과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이 화물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화물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입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업무 개시 명령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헌법 제12조 명확성의 원칙,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제37조 기본권 제한의 원칙, 강제 노역 금지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유린한 악법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과 똑같은 악법이 공공부문에도 있습니다. 필수유지 업무 제도입니다. 필수유지 업무로 지정되면 노조는 파업 중 일을 할 노동자 명단을 회사에 넘겨야 하고 회사는 명단에 있는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이를 어기고 파업에 동참하면 업무 개시 명령과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노동자들을 헌법 밖으로 추방해 강제 노역을 시킨 악법들을 내란 청산을 위해 압도적 승리를 이야기했던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곧바로 본 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의원님들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 삭제,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의 서막은 노동 탄압에서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했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반국가 세력처럼 대하면서 노동권을 짓밟았습니다. 내란 수괴가 탄핵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신장식, 윤종군, 한창민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 종사자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개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4년 1월 도입 이후 18년간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요구를 위한
집단 운송 거부에 대응하는 명목하에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품목에 대해서 처음으로 발동했습니다. 이는 민주화 이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계엄을 선포했듯이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화물연대를 탄압하기 위해서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것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어떤 제도입니까? 의료법 및 약사법상의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한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된 것으로 도입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화물운송법은 의사, 약사와 달리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되거나 위태롭게 하는 직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 대상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헌법과 국제협약 위반의 소지도 매우 큽니다.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노동 3권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회원으로 가입한 ILO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입니다. 제87호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보호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이미 해당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도 업무 개시 명령이 헌법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요건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자의적인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가 가능합니다.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법원도 다수의 불확정 개념을 포함하는 등으로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처분을 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운송사업자 등의 집단적인 운송 거부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단체 결성 및 단체 활동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사의 자유도 제한한다고 했으며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운수 업무에 종사하도록 강제하는 강제 노역이라고 봤습니다. 이처럼 업무 개시 명령이 헌법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성 여부를 물어 현재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진행 중입니다. 위헌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화물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강제 노동을 하게 할 위험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업무 개시 명령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업무 개시 명령 구성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둘째, 업무 개시 명령 미이행 또는 위반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종사 자격의 취소, 운송 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조항을 삭제합니다. 셋째,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 부과 조항을 삭제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업무 개시 명령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2022년 말 업무 개시 명령 거부하며 파업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 노동자가 1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 실형을 받은 인원은 절반 정도인 5, 60여 명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망가진 화물 물류 시장을 바로잡고 무너진 노동권을 바로 세워 화물 노동자들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조합하기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6일 신장식 윤종군 한창민 의원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 참석자 1동. 오늘 기자회견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발의되는 업무 개시 명령 폐지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화물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노동 존중 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출석과 조사는 싫으나 접견과 입장 발표는 하겠다. 대한민국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입니다. 지난 10일 구속된 후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며 구치소 독방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던 내란숙의 윤석열이 오늘 부정선거 가짜뉴스 음모론자 모스탄을 접견하겠다고 합니다. 만사가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입니다. 애시당초 법인이 제도니 하는 사회적 합의와 규칙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았으니 그 끔찍한 내란에까지 이르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출석과 조사는 싫다면서도 이른바 변호인단을 통해서 꼬박꼬박 입장은 내놓고 있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본인도 공언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면서 진술하면 될 일입니다. 그 무슨 구중궁궐 한가운데 자리 잡은 것도 아니면서 모습은 숨긴 채 변호인단을 앞세운 입장 발표라니 아직도 자신이 왕이라는 황당한 망상에 빠져 있음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특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강제구인 시도에 대하여 형사법 취지를 훼손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합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침을 뱉으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는 당사자야말로 내란 외환 흉악범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 스스로도 검찰총장 시절에 강조했던 법 앞에 평등, 지금 즉시 강제 인치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농해수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정덕입니다. 한미 통상협상 농민들은 더 이상 내줄 것도 없습니다.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농업희생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2025년 8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대해 전면적 25%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농산물 분야에, 농축산물 분야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매 확대,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과 식량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통상 압력에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한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선택과 결정의 시간 운운하며 자유무역협정에 농산물 분야는 항상 고통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라는 또다시 농업을 희생양 삼으려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희생을 지렛대 삼아 미국 이익의 최대화, 상대국 농업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한 통상 압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해야 함에도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장단 맞추듯 한 여한구 본부장의 태도에 우려와 유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듯 우리 농업은 끝없는 개방 속에 항상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농업이 유지되는 것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식량 주권을 위해 농민들이 희생을 감내하며 피눈물로 겨우겨우 버텨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으로 한미 FTA 발효 후 사실상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했으며 그 결과 지난 15년간 대미 수입은 56.6%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농업 현실은 어떻습니까? 20%도 되지 않는 곡물 자급률, 1,000만 원도 되지 않은 농업소득, 역대 최대 농가부채, 농촌 고령화, 농촌 소멸, 이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풍년이 되면 가격 폭락에, 흉년이면 수입 농산물에 눈물 흘려야 했고 이제는 더 이상 내줄 것도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산 사과 수입, 미국산 쌀 추가 개방,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은 관세 비관세 장벽의 추가 해소 시 사실상 완전 개방에 가까워 국내 농업산업 기반 붕괴마저 우려됩니다.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 간 상품 교역 가치를 넘어서는 공익적 가치가 내재된 영역이며 국민 먹거리와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자 기후위기 시대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를 유지하는 바탕입니다. 대미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 주권을 최우선으로 삼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쌀 구매 확대, 사과 수입 확대 등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즉각 처리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계적 식량 위기와 기후 위기 앞에 긴장 고조 상황에서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 주권이 결코 타협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계속되는 농업 희생적 통상 정책으로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담보로 한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갈 수 없습니다. 농업을 희생양을 삼는 지렛대로 통상협상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농업 그리고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를 훼손 없는 협상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농해수위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 중단과 농축산물 수입 요구 철회,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초당적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누구도 예면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인 농민들과 농업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식량 주권을 위해 국회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재원입니다. 오늘 민주노총 전국 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는 2025년 7월 16일 동물권 시민단체 카라의 전진경 대표가 조직 운영 과정에서 부정행위와 공적 자산 사유화를 시도한 사실을 고발하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의원 회의 개입 및 거짓 정보 유포,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을 무시한 더불어 숨센터 매각 추진, 시민단체의 공정성과 공공성 훼손 등이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카라의 후원자들과 시민사회에 진실을 알리고 전진경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전진경 대표로부터 사적 연락을 받은 대의원의 추가 폭로도 예정되어 있으니 언론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이종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오셨습니다. 권은정 동물권행동 카라 대의원 오셨습니다. 고현선 민주노총 동물권행동 카라지회 지회장 오셨습니다. 최민경 민주노총 동물권행동 카라지회 사무장 오셨습니다. 류하경 민변노동위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김계옥 민주노총 동물권행동 카라지회 투쟁부장도 함께하셨습니다. 추수경 민주노총 동물권행동 카라지회 조직부장 함께하셨습니다. 고경아 민주노총 동물권행동 카라지회 선점부장도 오셨습니다. 정예진 민주노총 동물권행동 카라지회 조직부장도 함께하셨습니다.
발언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하경 민변노동위 부위원장, 그다음에 권은정 동물권행동 카라 대의원, 우이종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위원회 위원장, 고현선 민주노총 동물권행동 카라지회 지회장 순으로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하경 민변노동위 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카라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인 건물, 마포에 있는 건물 더불어숨센터를 보통재산으로 취급해서 그것도 이사회에서 매각을 결의했다가 이사회 매각은 불법이다라는 법원 가처분이 나오자 임시총회에서 이것을 매각 결의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해석상 그리고 판례상 그리고 농림부가 법무부와 상의해서 결정한 해석 내용에 따르면 이 카라의 더불어숨센터 마포 건물은 보통재산이 아니고 기본재산입니다. 대부분의 단체나 조직이나 기업에서 부동산은 당연히 기본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의 차이는 매각이나 처분을 할 때 의결의 강도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재산은 카라 정관에 따르면은 총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에 의해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재산은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진경 대표이사 등 카라 이사진들은 이 보통재산이라고 하면서도 총회도 안 거치고 이사회에서 결의하려는 불법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지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총회에서 결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보통재산이 아니라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으로 잘못 취급을 해서 과반수의 의결로만 처분을 결의했습니다. 이는 위법입니다. 농림부에서도 이런 위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매각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법인 해산까지도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공문으로도 보냈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진경 대표이사 등 이 결의를 추진한 사람들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들에게 이 건물은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이다라고 알면서도 속였기 때문에 대의원들 그리고 임시총회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진경 씨 그리고 이사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 건물 매각 시도를 중단해야 됩니다. 저희는 형사고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권은정 동물권행동 카라 대의원 모셔서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물권행동 카라 대의원 권은정이라고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2018년 카라와 전진경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서 중요한 제보를 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계기로 전진경 대표와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소통하게 되었고 한동안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진경 대표에게 탄원서나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드리면서 신뢰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전진경 대표는 평소 저에 대해서 저 사람 전진경 아닌가 싶을 정도로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오로지 카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조력해왔던 저의 이번 폭로는 단체 운영과 전진경 대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무너진 데에서 비롯된 고뇌의 결단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사전 접촉과 발언 청탁, 정보 왜곡.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전진경 대표는 7월 총회 직전에 저에게 사적으로 연락해서 더불어숨센터는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이다. 총회 의결 없이도 매각이 가능하지만 노조 때문에 총회를 열게 되었다. 그래서 이사진들로부터 왜 노조에게 끌려다니느냐고 질책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 말을 믿었으나 농림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더숨센터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했어야 하며 매각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반으로 강행하게 될 경우에는 매각 취소나 단체 취소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듣고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카라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대의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카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은 정작 누구입니까? 총회 의결이 필요 없다는 발언은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를 부정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총회 개최를 질책한 이사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밝히고 해명하십시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올해 2월 총회 직전에도 전진경 대표는 사적으로 연락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정관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내용이 충돌되고 정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감사 변호사 행정사에게 자문을 받았더니 한 변호사는 이런 쓰레기 같은 걸 올리면 이 사회에 폭탄을 던지는 거다라는 말까지 들었다. 특위 개정안이 너무 잡다 해서 수정했다는 얘기를 직접 못하겠다. 누군가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문구를 고쳤다고 노조에서 난리를 칠 거다. 대외비 자료를 저에게만 보여주고 발언권도 드릴 테니 총회 때 의견을 말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정된 정관 개정안을 미리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특위 개정안을 총회에 올리고 토론을 통해 조율하자고 의견을 드렸지만 총회 당일 토론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전진경 대표는 제가 손을 들지도 않았는데 발언권까지 주었습니다.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를 특정 대의원 1인에게만 제공하고 발언을 청탁한 행위는 중대한 의결권 침해이자 조작 시도입니다. 대표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친분을 이용해 발언을 청탁하는 것은 또 다른 외압이자 강요입니다. 전진경 대표는 다른 회원들은 어려워서 이해를 못한다며 정관을 저에게만 미리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대의원들의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정보의 투명성과 평등한 참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판단 능력을 높게 평가한 특정인에게만 자료를 보여주고 다른 대의원은 배제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며 회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2. 회원 갈라치기와 노조 혐오. 전진경 대표는 대의원들 중에 노조 활동가의 엄마, 남편, 친구들이 대거 가입했으며 내용도 모르면서 의결권을 딸에게 그냥 위임하는 거라고 발언했습니다. 노조 활동가들에 대해서도 쟤네들이 무조건 반대해서 카라가 망한다. 피해 의식이 있다. 경영권에만 관심이 있다. 아름품에 있는 게 편하니까 반대한다며 노조 활동가들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심어주었습니다. 대의원들의 가족관계를 퍼뜨리는 것은 정당한 기준으로 선발된 대의원들의 판단 능력이나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이자 회원에 대한 사찰이며 회원들을 분열시키는 갈라치기입니다. 대의원에 대한 불신 조장과 노조 혐오를 통한 회원 갈라치기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3. 민주적 의견 탄압과 절차적 위반 행위. 저는 총회에서 농림부의 답변을 근거로 대의원들에게 의결권 침해와 무리한 표결을 거부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전진경 대표는 저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명예훼손성 발언이라며 비방하였고 과반의 의결로 건물 매각 안건을 끝내 가결시켰습니다.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명예훼손이라고 비방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표현에 대한 탄압이자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전진경 대표는 생중계되는 총회에서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기 바랍니다. 그게 싫다면 저를 명예훼손으로 반드시 고소하십시오.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또한 농림부 담당자도 고발하겠다고 하셨으니 꼭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건물 매각을 못하게 됐다고 저를 원망하셨는데 총회가 장난입니까? 4. 의결권만 이용하고 발언권은 억압하는 권한남용. 더욱 심각한 것은 대표가 일일이 전화해서 총회에 참석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도 정작 총회에서는 채팅창을 막아놓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항의해주는 분들 덕분에 겨우 발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는 손을 들지 않아도 발언권을 주더니 정작 발언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발언권을 구걸하게 만드는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전진경 대표는 대의원들의 의결권만을 도구처럼 이용하고 발언권은 억압하는 오만함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5. 단체 예산 발언에 대한 해명. 마지막으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경 대표는 총회 직후 저와의 통화에서 카라를 해산시켜버리겠다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먼저 통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은 보통 계산을 주장을 하는데 만일 과반 이상으로 의결이 결정이 나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라고 가정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없지만 상상하기도 싫다 자기네도.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카라 그냥 해산하면 돼. 해산하면 돼. 내가 취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차피 저희 고용 승계도 안 되고 그냥 카라 해산하면 돼요. 이거 아니 제발 단체 교섭안 좀 체결하자. 그걸 조건으로 해서 이 총회 안을 받은 거예요. 그냥 그때 이사님 그 의결로 팔아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그걸 받았어. 농림부에서는 지금 현재 정관대로 해서 과반으로 가결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그 카라가 지금 절차적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피해가 될 것 같다. 아니 저희는 그냥 해산 수순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발목 잡아서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후원금 받고 월 인건비 1억 7천 받고 이건 시민들한테 드릴 말이 없어요. 해산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일 잘하는 단체로 분산되는 게 맞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맨날 앉아서 일은 안 하고. 그
대표님이 여기 대표님인데 어떻게 단체를 그냥 해산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여태까지 그러면 저희가 노력하고 한 건 다 뭐가 되냐고요? 아니 한번 보세요. 저는 은정님은 어떤지 모르지. 은정님은 법인 왜 만들어요? 동물들을 위해서 뭘 하려고 만드시잖아요. 동물들을 위해서 하는 기능을 잃은 거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는 기능은 지금 잃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더불어순센터 지금 거기 아름품에 있는 거 편하다고 그쪽 지금 도봉으로 안 간다는 게 지금 이 반대 이유예요. 네, 들으신 것처럼 전진경 대표는 항상 노조 때문에 카라가 망한다, 카라를 살려야 한다며 의결 참여를 독려해 놓고는 뒤로는 이렇게 단체 해산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원과 활동가, 후원자 모두를 심각하게 기만하는 것이며 단체의 존속과 명예를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단체 해산은 대표 개인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며 모든 회원의 총의에 따라 공론화되고 엄정한 절차를 통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를 운운한 것만으로도 대표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전진경 대표의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2025년 7월 16일 카라 대의원 권은정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우희종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위원회 위원장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우희종입니다. 방금 들으셨겠지만 이 시민 후원 단체가 특정 개인의 의사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로 그 대표는 해산 운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사회 곳곳에 적폐 기득권이 제대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이러한 시민단체에서 일방적인 거의 독재에 가까운 발언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착각, 본인의 개인 사기업처럼 운영한다는 이 자세에서 보면 심지어 노조 때문에 혹은 노동부 때문에 혹은 농림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을 다 인정한다 해도 운영을 맡고 있는 대표로서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이 시민단체를 시민들과 후원자, 활동가에게 돌려줘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체를 해산하겠다는 발언은 지금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우리 사회가 위에서 아래까지 제대로 적폐 기득권이 해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우리 류하경 민변노동위 부위원장께서 외쳐주시겠습니다. 시민단체 해산 원하는 전진경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수사하라. 기본재산 누락, 대의원 회유, 엉망진창 비리총회 무효화하라. 기부금으로 마련한 건물 마음대로 매각하려는 전진경 대표 사퇴하라. 네, 이것으로써 시민단체 해산 위기의 원인 제공자인 카라 전진경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언론의 깊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저부터 하라고요? 네. 경례. 저희들은 여가위 국민의힘 소속 청문위원들입니다. 강선호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갑질, 거짓말, 위선, 자료 은폐, 청문 방해까지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갑질, 거짓말, 책임 회피도 모자라 이제는 임금 체불 자료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는 어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2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에서야 전달됐습니다. 왜 청문회 당일 확보된 자료가 청문회가 끝난 뒤에야 공개되었을까요? 자료 자출 경위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7월 14일 오후 5시 29분 여성가족부 인사청문단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고 같은 날 밤 10시 59분 국회에 회신했습니다. 심지어 급하다는 요청에 따라 전화로 확인까지 했다 합니다. 즉 청문회가 진행 중일 때 이미 자료는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가부 인사청문단은 청문회가 모두 끝난 다음 날 아침까지 이를 숨겼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 무엇을 감추기 위해? 이 자료가 강선우 후보자에게 불리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못하게 막은 것 아닙니까? 후보자 측의 직권 남용과 개입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이는 국회 청문 침해한 중대한 청문 방해이자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후보자의 위정도 심각합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갑질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를 한 적도 없고 예고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이름으로 직접 전달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법적 조치라는 표현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SBS에 보낸 공식 입장문에도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을 향한 명백한 기만이며 청문회 위정입니다. 갑질 의혹 해명도 일관된 거짓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이 없다고 하더니 나중엔 비대 수리 조언을 구했을 뿐 음식을 놓고 내린 것뿐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보좌진 메시지 기록에는 자택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지시가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재취업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부인했지만 피해자는 방해는 사실이었다며 청문회 발언에 현타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모습입니까? 국민을 속이고 보좌진을 하인처럼 부리고 불리한 자료는 숨기고 청문회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후보자는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고의적 행태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선우 방지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문회는 출석한 공직자 후보자도 국민 앞에서 한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국회 보좌진이 아닌 지역 보좌진에게 비대 수리를 부탁했다는 해명이 정말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지역 보좌진도 국회의원의 공식 보좌진입니다. 그들의 직장은 후보자의 집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현장입니다. 이들의 인권을 짓밟고 거짓으로 덮으려 한 것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일동. 저희는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고 시급한 상황이어서 소통 안 했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협하는 주적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도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되겠다는 후보자에게 우리의 주적에 대해 묻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김용훈 후보자는 본인의 입장은 얼버무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급급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은 외면하고 그들을 죽인 독재자 김정일 조문을 위해 방북을 시도했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가 안보에 대한 무지와 위험한 인식을 갖고 있는 김용훈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보자의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호영 위원장은 이를 묵살하고 회의를 강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시작부터 내로남불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과 여전히 최전선에서 조국을 수호하고 있는 장병들을 생각할 때 이런 인물이 국무위원이 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요청합니다. 오후 인사청문회 속개 전까지 주적에 대한 인식을, 후보자의 주적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정리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7월 16일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 이상입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양시 반환구 출신 강덕구 의원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집사 김혜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와 관련된 IMS 모빌리티의 184억을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실감합니다. 17일 이 수상한 투자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 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소환 대상 기업 4곳 중 한 곳, 한국증권금융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확인해야 할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은 2023년 184억 원의 지분 투자에 무려 50억 원을 내놓습니다. 투자에 참여한 기업 중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23년도 IMS 모빌리티 감사 보고서를 보면 매우 이상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한국증권금융은 IMS 모빌리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말 182억 원의 사채가 있었고 23년 51억 원의 돈이 상환되어 13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증권금융은 23년에 IMS 모빌리티에 50원을 투자하고 그리고 51억 원을 상환받은 겁니다. 이것을 과연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꾸로 보면 IMS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사채 51억 원을 상환하고 채권에게서 비슷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셈입니다. 이것이 과연 상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사채 돌려막기, 즉 눈 가리고 앙환입니까? 최근 10년간 IMS 모빌리티 감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증권금융 사채는 비마이크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설립된 2013년도를 제외하고 2014년부터 매년 확인됩니다. 특이한 사실은 2017년도, 2019년도, 21년도 기존 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또 다른 사채가 발행했다라는 점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바뀌지 않은 채 사채를
사채로 돌려막기 해왔다는 점입니다. 재무 상태가 불안했던 IMS 모빌리티에 대해서 사채 돌려막기가 반복된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궁금합니다. 사실상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 사채 돌려막기를 지원했던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 수상한 사채 돌려막기는 특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증권금융사장은 17일 특검 조사에 반드시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받기 바랍니다. 한국증권금융과 IMS 모빌리티 사이에 벌어진 수상한 사채 돌려막기는 의혹 덩어리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특검은 한국증권금융을 포함해서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모든 인물과 기업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분) 남았는데요. 그래도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모스탄 씨가 대한민국을 거짓 뉴스, 가짜 뉴스로 도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탄을 체포하라는 촉구 기자회견을 우리 더민주혁신회의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더민주혁신회의 상임대표 이광희라고 하고요.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의 김문수 상임대표님, 김기표 상임대표님,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의 감현주 대변인, 그리고 더민주혁신회 이승훈 대변인,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촉구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내용문을 읽는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망국적인 거짓 선동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내란범 윤석열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온 미국 리버티대 교수 모스탄이 최근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대학가와 온라인 공론장 등지에서 망상에 가까운 허위 발언을 쏟아내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의 강연과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부정선거가 있었다. 중국이 가짜투표지로 한국을 장악하려 한다.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이며 내란을 미화하는 위험천만한 거짓선동입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미 명백하게 허위사실로 판결난 소년원 출신이라는 거짓을 선거기간 중 유포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스탄은 윤석열의 계엄령 시도를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로 내란 행위의 옹호자이면서 확신범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이 인물의 구치소 접견을 직접 진행하려 했습니다. 특검이 외부인 접견을 제안하며 무산될 가능성이 크지만 윤석열이 특검 수사는 끝내 거부하면서 내란 미화자와는 정치적 연대를 택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에어컨이 없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하던 그가 정작 자신을 무죄라 옹호하는 선동가를 앞세운 정치쇼에는 열심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던 시도는 오늘날에도 부정선거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나고 있고 윤석열과 극우 세력은 여전히 그 거짓을 정당화하며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모스탄은 그 선봉에 서서 국내외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유튜브와 커뮤니티, 극우 집회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모스탄이 벌이고 있는 허위선동은 결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내란에 동조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이며 공공질서를 해치고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내란을 저지른 자나 그 범죄를 미화하며 선동하는 자나 똑같이 법 앞에 서야 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마땅합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윤석열은 즉각 특검 수사에 응하고 내란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는 모스탄의 내란 미화 및 허위 선동 행위에 대해 입국 금지, 형사고발, 출국 정지 등 모든 조치를 취하고 수사당국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긴급 체포해야 합니다. 내란을 미화하고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극우 세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윤석열과 모스탄 그리고 이를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극우 세력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주권을 파괴하는 제2의 내란 세력입니다. 거짓 선동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내란 동조자들은 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내란 옹호 거짓선동 모스탄 체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창진입니다.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와 모스탄 씨 등을 정치 이벤트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평, 그리고 건진 법사라고 불리는 사람의 비밀 공간이 압수수색된 건에 대한 논평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논평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은 눈 가리려고 하더니 부정선거 음모론을 당론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명사 전한길 씨를 공식 토론회에 초청하고 모스탄과 윤석열 씨의 면회를 사실상 정치 이벤트로 활용하고 있어 경악스럽습니다.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조차 근거 없는 괴담으로 치부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국민의힘이 정치 공간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론을 당론으로 삼으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한길 씨는 사전투표 조작설, 전자개표기 해킹설 등 허위로 판명난 음모론을 수차례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인물을 국회 토론회에 초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십시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강훈 목사와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온 모스탄 리버티대 교수의 윤석열 면회를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용해 또다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위험천만한 정치 도박을 벌일 작정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 땅의 헌정 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온 국민께서는 내란 동조 세력이 퍼뜨리는 허황된 음모론에 속지 않습니다. 두 번째 논평입니다. 검찰이 덮으려 했던 건진 게이트, 특검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건진 게이트의 실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건진 법사의 비밀 공간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 공간을 왜 찾지 못했습니까? 외면했습니까? 고의로 덮어버렸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권력의 비리를 덮어주는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입니다. 특검은 검찰과 달리 김건희와 관련한 국정 개입 의혹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검찰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건진법사는 선거를 앞두고 공천 청탁과 금품 수수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물론 김건희 씨에게 수천만 원대 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개인 비리가 아닙니다. 김건희라는 비선 권력의 사유화된 국정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비선 세력과 결탁해 국정을 왜곡하고 법치와 상식을 무너뜨렸는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윤석열에 이어 김건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특검은 김건희 게이트의 실체를 반드시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군국주의적 야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일본 정부는 2025년 방위백서에서도 어김없이 독도를 다케시마라 표기하며 자국 영토라 주장했습니다. 이는 21년째 반복되고 있는 억지입니다. 게다가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책자 형태로 제작해 전국 일본 초등학교에 배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영토관을 주입하려는 명백한 의도이며 교육을 빙자한 정치적 선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어떠한 억지 주장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지우려 해도 역사는 사라지지 않으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명백한 사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와 영토 도발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일 관계의 미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키는 위험한 도발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영토 침탈 시도에 대해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일본의 도발을 적극적으로 규탄하는 한편 교육당국 역시 독도와 동해에 대한 올바른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당은 일본 방위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즉시 철회하고 한반도 침략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부터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